기업이 사용하던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 집단의 장부 금액을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할 것이라면 이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나와 있는데 처분자산 집단 좀 이따 보고요. 그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얘는 조만간 팔 거기 때문에 야야야 만지지 마. 팔 거야. 이거라고요. 그럼 수익이 안 나와.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도 모두 안 해? 얘 가장 큰 특징이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요. 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냥 실을 팔 마음은 없는데 요거 요즘 쓰지도 않은데 이거 팔리지도 않고 이 돌아버리겠네 이러면 뭐 하고 싶어져?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상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혜택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요건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분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돼요. 당장 팔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식 요건과 부채의 인식 요건이 매우 높음인데 IFRS는 높음이잖아요. 매우가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서를 보면 매우 높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 2차 시험에 이거 요건 네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객관식 때 뭐 나왔습니까? 네 개 중에 하나만 나오고 이게 만족되니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네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지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될 수 있어요. 매우 높음을 만족하는 경우로 봐요. 그럼 한번 읽어만 봅시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는데 첫 번째, 경영자가 매각 계획을 확약하고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돼. 경영자 우리 이거 팔 거야. 야, 좀 사줘.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팔려고 말만 하고 100억짜리를 1000억에 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안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세 번째로 1년 이내 매각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나중에 그게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돼요. 말 바꾸면 안 된다고. 세 번째로 보시면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네 번째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 이거 다 만족돼도 주주가 노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차 시험에 이거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문제에서 명확히 줄 거고 밑에 보시면 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있고 여기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요 경우에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된다고요. 말했던 요 조건. 만약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었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비유동자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얘기거든요. 그냥 읽어보시면 비유동자산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준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로 갈 수 없다는 소리고요. 통상적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이 매각만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기로 갈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2차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죠. 넘겨보시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없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보면 당연히 여러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뭐랑 같지 않아? 나와 있지만 폐기랑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랑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이제 팔 거니까 쓰지 않는 경우고 폐기는 그냥 하도 구식이라서 그냥 쳐박아 놨다 띄어서 쳐박아 놨다는 거기 때문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랑 폐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처분했을 때만 수익이 창출되고요. 폐기된 자산은 사용할 때만 수익이 창출돼요.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사실 말문제 나올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따가 부고기간호 사건을 볼 건데 부고기간호 사건이 뭐죠? 여기가 12월 31일이야. 요 12월 31일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부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죠.
우리 2월 달에 주총에서 재무제표 공시하잖아. 재무제표 공시일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가 X1년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 X2년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에 X1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있어.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뭐라고 그래?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고 하죠. 부고 기간 후 사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습니까? 어, 부고 기간 후 사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12월 31일자로 여기 원인이나 물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12월 30일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부고 기간의 사건으로 요 사이에 그 결과가 나오거나 물음에 대한 해답이 나왔대. 그럼 어떻게 돼? 요때 발생한 이벤트를 12월 30일자 재무제표에 반영해 주죠. 그래서 요때 어떻게 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공시하잖아요. X2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X2년 2월 달에 공시되는 X1년도 재무제표에 수정해서 공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었어. 땅이 얼마짜리인지 몰랐어. 재평가 모형 써야 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했더니 감정평가사가 요 시점에 12월 30일 날 우리 회사 땅의 공정가치가 20억이래. 가르쳐주면 당연히 공시할 때 20억으로 공시해야겠죠. 소송에 걸려 있었어. 질 것 같긴 했는데 판결이 나지 않아서 얼마 줄지 몰랐대.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 몰랐는데 소송의 확정의 결과 판결이 확정 났고 내가 10억 물어줘야 된대. 그럼 요때 충당부터 얼마 공시하면 돼요? 20억 공시하면 되겠지. 괜찮죠 여러분? 좋아해요. 어? 안 믿겠죠? 자 보시면 그래서 요때 발생했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요때 발생했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재가 발생했어. FVP의 금융자산이 폭락했대. 이때 일어난 일이지 이때 있었던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수정해주지 않죠. 그쵸?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요때 내가 매출채권이 있었는데 요때 대손났대. 그럼 반영해줘요. 요때 재고자산 장부금액이 1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찾아봤더니 80원이래. 그럼 반영해준다고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고기간후 사건이라고 하고 지금 요 셀프 스터디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요 부고기간후 사건으로 요 시점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요 시점에. 그럼 X1년 말일자의 재무제표에는 해당되는 자산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비유동자산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때 분류하기로 한 거지 이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자산이 존재했지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는 이때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공시되는 재무제표에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공시하면 안 돼. 그냥 비유동자산으로 공시해야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이 부고기간 후 충족된 경우 당해 비유동자산은 부고기간 후에 발행되는 당해 재무제표에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부고기간 후 공표될 재무제표의 승인 이전에 충족된다면 그 내용을 주석에는 공시한다고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는 반영해주지 않지만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 자 내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팔기로 한 기간이 분류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대. 돼 안 돼? 즉시 매각해야 된다며?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매각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분류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경영자가 매각 계획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세 번째 교환이 예정되어 있어. 교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될 수 있어 없어요? 표정이 아이씨 다음부터 저 뒷자리 앉아야지 막 이런 표정이네. 그죠? 생각 같은 여기 앞에 쭉 앉히고 여기 쭉 다 모아서 다 여기 쭉 앉히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틀리면 빠따도 때리고 막 이렇게. 자 교환이 예정되어 있대. 그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분류할 수 있어 없어? 교환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만 상업적 실질이 예정된 경우에만 처분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 예정된 경우에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교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얘는 당연히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